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이저 M. 엘카트 작가님의 작은 아씨들입니다. 내 자매의 집에 예상치 못한 연애 스캔들이 터지는 순간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날, 조는 비밀 때문에 얼굴에 곤회가 가득했습니다. 그 비밀을 감추고 심각한 척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매그는 동생의 상태를 눈치챘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매그는 조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대로 행동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죠. 묻지 않으면 오히려 조가 모든 것을 털어놓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조가 계속 입을 꾹 닫고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보이자 매그는 당황했습니다. 조의 거만한 태도는 매그를 짜증나게 만들었고 매그는 이에 대항하여 품위 있는 거리를 두며 엄마에게 전적으로 신경을 썼습니다. 덕분에 조는 자기 마음대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부인이 간호사 자리를 대신하며 오랫동안 병실에 갇혀 지냈던 조에게 쉬고 운동하고 즐겁게 지내라고 권했기 때문입니다. 에이미마저 없으니 로리가 유일한 피난처였지만 조는 그때 로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로리가 워낙 고칠 수 없는 장난꾸러기였기에 혹시라도 그가 자기 비밀을 캐낼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조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장난을 좋아하는 이 청년은 조에게서 미스터리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그것을 알아내기로 작정했고 조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로리는 조르고 매수하고 놀리고 위협하고 꾸짖는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무관심한 척하며 조가 깜짝 놀라 진실을 말하게 하려 했고 자신이 이미 다 안다고 했다가 신경 안 쓴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집요함 끝에 로리는 그 비밀이 매그와 브룩시에 관련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로리는 가정교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이무실을 되갚아줄 적절한 보복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매그는 겉으로 보기에 그 일을 잊은 듯 아빠의 귀가를 준비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그에게 변화가 찾아온 듯 하루 이틀 동안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을 걸면 깜짝 놀라고 쳐다보면 얼굴이 붉어졌으며 매우 조용히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스럽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가 이유를 물으면 괜찮다고 대답했고 조가 캐물으면 혼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는 이런 매그를 보고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사랑을 느끼는 게 분명해요.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요. 대부분의 증상이 다 나타났어요. 안절부절 못하고 짜증내고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구석에서 풀이 죽어 있어요. 언니가 그 남자한테 받은 노래를 부르는 걸 제가 들었고요. 한 번은 엄마처럼 존이라고 말했다가 양귀비처럼 빨개졌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존은 어떤 과격한 조치라도 취할 준비가 된 듯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단다. 언니를 그냥 내버려 두고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대해 주렴. 아빠가 오시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엄마가 조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조가 작은 우체통에 들어있던 편지들을 나누어 줄 때였습니다. 매그 언니, 이건 언니 앞으로 온 편지인데 완전히 밀봉되어 있어요. 이상하네. 테디는 내 편지에는 절대 봉인 안 하는데 조가 말했습니다. 마치 부인과 조가 자신들의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매그 쪽에서 나는 소리에 두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그는 편지를 쳐다보며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무슨 일이니? 엄마는 달려가 소리쳤고 조는 금 알성을 일으킨 종이를 뺏으려 했습니다. 이거 다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이 보낸 게 아니야. 오, 조,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어? 매그는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는
가슴이 완전히 부서진 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조는 영문을 몰라 소리쳤습니다. 매그의 온순하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매그는 구겨진 쪽지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내 조에게 던지며 비난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썼잖아. 근 아픈 애 로리가 너를 도왔지. 우리 둘에게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고 비열하고 잔인할 수 있어. 조는 그 말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와 엄마는 이상한 필체로 쓰인 그 쪽지를 읽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마거리 색에 더 이상 내 열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돌아가기 전에 나의 운명을 알고 싶습니다. 아직은 부모님께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를 열렬히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면 분명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로렌스 씨께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스러운 아가씨,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부디 아직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로리를 통해 희망의 한마디를 보내주십시오. 당신에게 헌신하는 존이. 저 꼬마 악당. 저게 바로 엄마에게 약속을 지킨 나에게 복수하려는 방식이군요. 당장 가서 혼주를 내주고 사과하게 만들어야겠어요. 조는 즉시 정의를 구현하고 싶은 마음에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평소와는 다른 엄한 표정을 지으며 조를 붙잡았습니다. 멈춰, 조. 내가 먼저 너 자신을 해명해야지. 내가 하도 많은 장난을 쳤으니 엄마는 내가 이 일에도 관계되어 있을까봐 걱정이구나. 맹세해요, 엄마. 저 이 쪽지 처음 봐요. 제가 살고 있는 한 이 일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어요. 조가 너무나 간절하게 말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조를 믿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일에 가담했더라면 이것보다는 훨씬 잘했을 거고 이성적인 쪽지를 썼을 거예요. 브룩 씨가 저런 헛소리를 쓸 리가 없다는 걸 엄마가 아셔야죠. 조는 멸시하듯 쪽지를 내던지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그 사람 것과 비슷해요. 매그가 손에 든 쪽지와 비교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그, 너 설마 답장을 했니? 마치 부인이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네, 했어요. 매그는 다시 얼굴을 감추며 수치심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저 나쁜 애를 당장 불러와서 설명하게 하고 꾸짖게 해주세요. 저 애를 잡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어요. 조가 다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쉿,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니 엄마가 해결할게. 나거리, 모든 이야기를 다 말해주렴. 마치 부인은 매그 옆에 앉으면서도 조가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고 명령했습니다. 로리에게서 첫 번째 편지를 받았어요. 로리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고요. 매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돼서 엄마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브룩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억났고 며칠 동안만 작은 비밀로 간직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너무 어리석게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즐겼어요. 그리고 무슨 답장을 할지 고민하는 동안 마치 책 속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처럼 느껴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지금은 제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다시는 그 사람 얼굴을 볼 수 없을 거예요. 너는 뭐라고 답장했니? 마치 부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 일에 대해 뭘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비밀을 만들고 싶지 않으니 그분이 아빠에게 말씀하셔야 한다고요. 저는 그분의 친절에 무척 감사하지만 당분간은 친구 이상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마치 부인은 흡족한 듯 미소 지었고 조는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언니는 정말 신중함의 표본이었던 캐롤라인 퍼시와 거의 동급이에요. 계속 말해봐요. 매그, 그 사람은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보낸 답장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자기 존 브룩는 연애 편지를 보낸 적이 전혀 없고 제 장난꾸러기 동생 조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한 것에 대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대요. 내용은 아주 친절하고 공손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끔찍하잖아요. 매그는 절망에 빠진 듯 엄마에게 기대었고 조는 방을 왔다 갔다 하며 오리를 온갖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두 쪽지를 잡고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브룩 씨가 이 편지들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테디가 두 개 다 썼고 내가 비밀을 말하지 않으니까 내 앞에서 잘난 척하려고 언니 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야, 비밀을 만들지 마. 나처럼 엄마에게 말하고 말썽을 피하지 말아야지. 매그가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매그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이미 나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단다. 됐어. 조, 너는 가서 로리를 데려오렴. 엄마는 매그를 위로할 테니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서 당장 이런 장난을 못 치게 해야겠어. 조는 손살같이 달려나갔고 마치 부인은 매그에게 브룩 씨의 진짜 마음을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아가야, 내 마음은 어떻니? 그이가 너를 위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만큼 사랑하니? 아니면 당분간은 완전히 자유롭게 지낼 거니? 저는 너무 놀라고 걱정했더니 당분간은 어쩌면 영원히 연애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아요. 매그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존이 이 바보 같은 일에 대해 전혀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와 로리가 입을 다물게 해주세요. 저는 속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바보 취급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매그의 평소 온순했던 성격이 자극받고 이 악의적인 장난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것을 본 마치 부인은 앞으로 철저히 비밀을 지키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하며 매그를 달랬습니다. 복도에서 로리의 발소리가 들리자마자 매그는 서재로 도망쳤고 마치 부인은 홀로 말썽꾸러기를 맞이했습니다. 조는 로리가 오지 않을까봐 그에게 외워야 하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로리는 마치 부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모자를 빙글빙글 돌리며 서 있었고 그 모습은 즉시 유죄를 입증했습니다. 조는 물러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죄수가 도망갈까봐 감시병처럼 복도를 오르내리며 서 있기로 했습니다. 응접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30분 동안 커졌다 작아졌다 했지만 금연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달들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불려 들어갔을 때 로리는 엄마 곁에 서 있었는데 너무나 뉘우치는 얼굴이라 조는 그 자리에서 그를 용서했지만 티를 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그는 로리의 겸손한 사과를 받아들였고 존 브룩 씨가 이 장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확신을 듣고 크게 위로받았습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도 그분에게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야생마가 저를 끌어내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매그,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진심으로 미안한지 보여주기 위해 뭐든 할게요. 로리는 자신을 몹시 부끄러워하며 덧붙였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그건 정말 신사답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로리, 내가 그렇게 교활하고 악의적일 줄은 몰랐어. 매그는 진지하고 비난하는 태도 속에 자신의 숙녀다운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전적으로 끔찍한 짓이었어요. 저는 한 달 동안 말을 들을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말을 걸어줄 거죠. 안 그래요? 로리는 자신의 스캔들 같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간절히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매그는 그를 용서했고 로리가 자신의 죄를 온갖 속죄 행위로 보상하고 피해를 입은 아가씨 앞에서 지렁이처럼 스스로를 낮추겠다고 선언하자 마치 부인 역시 근엄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풀렸습니다. 한편 조는 멀찍이 떨어져서 로리에게 마음을 굳게 먹으려 했지만 그의 행동을 완전히 못마땅해 하는 표정을 짓는 것으로만 성공했습니다. 로리는 그녀를 한두 번 쳐다봤지만
조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상처받은 듯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말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로리가 가자마자 조는 자신이 좀 더 용서해 줬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매그와 엄마가 위층으로 올라가자 조는 외로움을 느끼며 테디를 그리워했습니다. 한동안 망설이던 조는 결국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돌려줄 책을 들고 큰 집 로렌스 저택으로 건너갔습니다. 로렌스 씨 계신가요? 조는 계단을 내려오던 하녀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가씨. 하지만 지금은 손님을 받을 수 없으실 것 같아요. 왜요? 편찮으신가요? 아이고, 아니에요. 아가씨, 로렌스 영감님과 로리 도련님 사이에 무슨 일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어요. 도련님이 잔뜩 신경질을 부리시니 영감님이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아서 근처에 가지도 못하겠어요. 로리는 어디 있어요?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제가 계속 두드려도 대답을 안 하세요. 저녁 식사가 다 준비됐는데 먹을 사람이 없으니 이걸 어째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가서 무슨 일인지 볼게요. 전 두 분 다 무섭지 않아요. 조는 위층으로 올라가 로리의 작은 서재 문을 독독 두드렸습니다. 그만둬. 안 그러면 문 열고 혼내줄 거야. 청년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조는 즉시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획 열렸고 로리가 놀라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조는 방 안으로 튕겨 들어가듯 들어갔습니다. 로리가 정말로 화가 났음을 확인한 조는 그를 다룰 줄 알았기에 곧바로 뉘우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술궂게 굴었던 것 용서해 주세요. 화해하려고 왔어요. 화해하기 전에는 절대 안 나갈 거예요. 괜찮아, 일어나, 바보같이 굴지 마. 조. 로리는 조의 간청에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일어설게요. 혹시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표정이 편치 않아 보이는데 혼쭐이 났어요. 다시는 참지 않을 거예요. 로리가 붕괴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가 그랬는데요? 조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요. 만약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내가. 상처받은 청년은 오른팔을 힘껏 휘두르는 동작으로 문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별거 아니네요. 제가 오빠를 자주 흔들어도 오빠는 신경 안 쓰잖아요. 조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너는 여자애고 그건 장난이니까 괜찮지. 하지만 어떤 남자도 나를 흔들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지금처럼 먹구름 같은 표정이라면 아무도 시도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대우받았는데요? 엄마가 나를 왜 불렀는지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나는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당연히 내 약속을 깰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른 방법으로는 할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진실, 온전한 진실, 진실만을 원하셨어요. 매그를 끌어들이지 않고 내가 저지른 말썽의 일부만이라도 말할 수 있었다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꾸중을 견뎠죠.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내 멱살을 잡으시자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을까 봐 도망쳐 나온 거예요.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할아버지는 미안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 내려가서 화해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절대 안 가요. 겨우 장난 좀 쳤다고 모두에게 꾸중 듣고 두들겨 맞고 싶지 않아요. 매그에게는 미안했고 남자답게 용서를 빌었지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셨잖아요. 할아버지는 나를 믿으셔야지. 마치 내가 아기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요. 소용없어요. 나는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있다는 걸 할아버지가 배우셔야 하고 누구의 앞치마끈에도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셔야 해요. 정말 고추처럼 맵네요. 조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에요? 할아버지가 사과하시고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소동이 벌어졌는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주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그러실 때까지 나는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 테디,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넘어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설명해 줄게요. 오빠가 여기에 계속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극적으로 행동해서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여기 오래 머물 생각은 없어요. 몰래 빠져나가서 어딘가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할아버지가 내가 없어진 걸 아시면 금방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그럴 것 같지만 할아버지를 걱정시키면 안 되잖아요. 설교하지 마요. 나는 워싱턴에 가서 브룩 씨를 만나볼 거예요. 거기 분위기가 좋으니 이 골칫거리들 후에 즐겁게 지낼 거예요. 정말 재미있겠네요. 나도 도망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조는 멘토 역할을 잊고 수도에서의 군대 생활에 대한 생생한 환상에 빠져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왜 안 돼요? 너는 아빠를 놀래켜주고 나는 브룩 아저씨를 자극하는 거예요. 정말 멋진 장난이 될 거예요. 같이 가요. 조, 우리가 괜찮다는 편지를 남기고 당장 출발하는 거예요. 돈은 충분해요. 아빠에게 가는 거니까 너에게도 좋을 거고 해될 것도 없잖아요. 잠깐 동안 조는 동의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계획이 터무니없긴 했지만 딱 그녀의 취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조는 돌봄과 구속에 지쳐 있었고 변화를 갈망했습니다. 아빠에 대한 생각은 수도의 병원 생활, 자유, 재미라는 새로운 매력과 유혹적으로 뒤섞였습니다. 창밖을 간절히 바라보는 조의 눈빛은 타오르는 듯했지만 시선은 맞은편의 낡은 집 자신의 집에 닿았고 조는 슬픔이 담긴 단호한 결심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남자였다면 우리는 함께 도망쳐서 멋진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보잘것없는 여자애라서 품위 있게 행동하며 집에 머물러야 해요. 나를 유혹하지 마요, 테디. 그건 미친 계획이에요. 그게 바로 재미잖아요. 로리는 고집이 발동해서 어떻게든 틀을 깨고 일탈하고 싶어 말을 시작했습니다. 닥쳐요. 조는 귀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자두와 각진 입 모양이 내 운명이니 그냥 받아들여야겠어요. 나는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러 온 거지. 생각만 해도 뛰어오를 것 같은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매그는 그런 제안에 찬물을 끼얹을 게 뻔하지만 나는 내가 더 기백이 있을 줄 알았는데 로리가 은근슬쩍 조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애 조용히 해요. 앉아서 오빠의 잘못이나 생각해요. 나에게 내 죄를 더 만들지 말고요. 내가 할아버지가 흔든 것에 대해 사과하게 만든다면 도망가는 것을 포기할 거예요. 조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빠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로리가 대답했습니다. 로리는 화해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격앙된 위신이 먼저 달래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린애를 다룰 수 있다면 나이 든 분도 다룰 수 있겠죠. 조는 중얼거리며 걸어 나갔습니다. 로리는 두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철도 지도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들어와. 조가 문을 두드리자 로렌스 씨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저예요, 아저씨. 책 돌려드리러 왔어요. 조는 방에 들어가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더 필요한 건 없니? 노신사는 언짢고 심술궂어 보였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저는 옛날 쌤이 너무 좋아서 두 권도 읽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조는 그가 추천했던 그 재미있는 작품, 보즈웰의 존슨 박사의 생애 두 권을 받음으로써 그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존슨 박사 관련 서적이 놓인 선반 쪽으로 계단 발판을 굴리자 덥수룩한 눈썹이 조금 풀렸습니다. 조는 강충 뛰어올라 맨 윗칸에 앉아 책을 찾는 척했지만 사실은 방문의 위험한 목적 로리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로렌스 씨는 그녀의 마음속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눈치챈 듯했습니다. 그가 방을 몇 번 활기차게 오가더니 갑자기 조를 향해 돌아섰고 너무나 불쑥 말을 꺼내는 바람에 조가 들고 있던 라스셀라스가 바닥에 얼굴을 대고 떨어졌습니다. 저 녀석이 무슨 짓을 했지? 걔를 감사려 하지 마라.
집에 돌아왔을 때 행동하는 꼴을 보니 말썽을 피운 게 분명해. 그 녀석에게서는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더구나. 내가 진실을 흔들어 끄집어내겠다고 위협했더니 위층으로 도망가서 방에 틀어박혔지. 그가 잘못한 건 맞지만 저희는 용서했고 모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조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그런 건 통하지 않아. 그 마음 약한 여자애들의 약속 뒤에 숨지 못하게 할 거야. 만약 잘못을 저질렀다면 고백하고 사과하고 벌을 받아야 해. 어서 말해. 조, 나는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을 거야. 로렌스 씨는 너무나 위협적으로 보였고 너무나 날카롭게 말했기 때문에 조는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는 계단 위에 높이 앉아 있었고 그는 그 아래에 있는 길을 가로막은 사자 같았기에 조는 그곳에 남아 용감하게 맞서야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저씨, 말해드릴 수 없어요. 엄마가 금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고백했고 용서를 구했으며 충분히 벌을 받았어요. 저희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아저씨가 간섭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부분적으로는 제 잘못도 있지만 지금은 다 괜찮아졌어요. 그러니 잊어버리고 램블러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나 해요. 램블러는 집어치우고 내려와서 이 정신 나간 내 손자가 고마움을 모른다거나 건방진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맹세해라. 만약 그 애가 너희의 모든 친절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했다면 내 손으로 당장 때려줄 것이다. 그 위협은 끔찍하게 들렸지만 조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화를 잘 내는 이 노신사가 아무리 반대로 말해도 손자에게는 절대 손가락 하나 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는 순순히 내려와서 매그를 배신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장난을 최대한 가볍게 여겨지도록 이야기했습니다. 흠아흠, 만약 그 녀석이 고집 때문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입을 다문 것이라면 용서해 주겠다. 그는 고집이 세고 다루기 어려운 녀석이지. 로렌스 씨는 머리를 비비며 마치 폭풍을 맞은 것처럼 만들었고 안도하는 표정으로 이마에 찡그림을 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상냥한 말 한마디는 온 세상의 왕의 군대와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조는 친구를 위해 상냥한 말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로리는 한 번의 공경에서 벗어나자마자 또 다른 공경에 빠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그에게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냐? 응, 날카로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때로는 너무 친절하시고요. 그리고 로리가 아저씨의 인내심을 시험할 때는 아주 약간 성급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는 이제 끝장을 보기로 결심했고 대담한 말을 한 후 조금 떨렸지만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노신사는 안경을 탁자 위에 던져 놓으며 솔직하게 소리쳤습니다. 내 말이 맞다. 아가씨, 내가 그래. 나는 그 녀석을 사랑하지만 내 인내심을 한계를 넘도록 시험하고 있어. 우리가 계속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구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는 도망갈 거예요. 조는 그 말을 하자마자 후회했습니다. 로리가 구속을 많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여 로렌스 씨가 로리를 더 관대하게 대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로렌스 씨의 붉은 얼굴이 갑자기 변했고 그는 탁자 위에 걸린 잘생긴 남자의 초상화를 근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초상화는 젊은 시절 가출하여 요만한 노인의 뜻을 거스르고 결혼했던 로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조는 그가 과거를 기억하고 후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입을 다물었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는 아주 심하게 괴롭히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때때로 공부가 지겨워질 때만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저도 머리 자르고 나서는 종종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만약 저희가 없어지면 남자아이 2명을 찾는다는 광고를 내시고 인도행 배드를 찾아보세요. 조는 말을 하면서 웃었고
로렌스 씨는 안심한 듯 이 모든 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고약한 녀석, 감히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나에 대한 이의와 제대로 된 교육은 어디 갔니? 아이들은 정말이지 얼마나 골칫거리들인지. 하지만 그들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그는 조의 뺨을 붙잡고 유쾌하게 꼬집었습니다. 가서 저 녀석을 데려와서 저녁 먹으라고 해. 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할아버지한테 비극적인 표정을 짓지 말라고 충고해라. 나는 참지 않을 테니. 그는 안 올 거예요. 아저씨. 말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아저씨가 믿어주지 않아서 기분이 상했어요. 아저씨가 멱살을 잡은 것이 그의 감정을 많이 상하게 한 것 같아요. 조는 슬픈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실패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렌스 씨가 웃기 시작했고 조는 자신이 승리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고 해야겠지. 그리고 나를 흔들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겠지. 안 그런가? 도대체 이 녀석이 뭘 기대하는 거야? 노신사는 자신의 성급함에 조금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아저씨라면 그에게 사과 편지를 쓰겠어요. 그가 사과를 받아야 내려올 거라고 말하고 워싱턴 이야기나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정식으로 사과하시면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고 아주 온순하게 내려올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 애는 재미있는 걸 좋아하니 말로 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나아요. 제가 들고 올라가서 그에게 의무를 가르칠게요. 로렌스 씨는 조를 날카롭게 쳐다보더니 안경을 쓰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교활한 고양이지만 너와 베스에게 조종당하는 건 개의치 않겠어. 자, 종이 좀 줘봐. 이 말도 안 되는 일은 이제 끝내자. 사과 편지는 한 신사가 상대방에게 깊은 모욕을 준 후 사용할 법한 정중한 표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는 로렌스 씨의 대머리 위에 살짝 입맞춤하고는 재빨리 로리의 방으로 달려가 사과 편지를 문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조는 열쇠 구멍을 통해 그에게 순종적이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등 몇 가지 불가능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문이 다시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한 조는 편지가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조용히 떠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청년이 난간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와 아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가 가장 착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 너 정말 착한 애구나. 혼나지는 않았어.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니, 전반적으로는 꽤 온화하셨어. 아, 나는 사방에서 혼났지. 심지어 너까지 나를 외면해서 정말 미칠 것 같았어. 그는 사과하듯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새롭게 시작해 봐, 테디 내 아들. 나는 계속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데 내가 연습장을 망치던 것처럼 망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시작해서 끝이 없을 거예요. 그는 슬프게 말했습니다. 가서 저녁 먹어요. 먹고 나면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남자들은 배고플 때 항상 투덜거리잖아요. 조는 그 말을 남기고 앞문으로 휙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내 파의 꼬리표구나. 로리는 에이미의 말을 인용하며 할아버지와 함께 겸손의 파이를 의무적으로 먹으러 갔습니다. 로렌스 씨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성인처럼 온화했고 압도적으로 공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모두들 그 일이 끝났고 작은 먹구름이 걷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썽은 일어난 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잊었을지 몰라도 매그는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특정 인물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를 꽤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조가 우표를 찾으려고 언니의 책상을 뒤지다가 존 브룩 부인 라는 단어들이 낙서된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존은 그 자리에서 비극적으로 신음하며 그 종이를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로리의 장난이 결국 자신에게 나쁜 날 매그가 결혼하여 떠나는 날을 앞당겼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인의 현명한 조언처럼 돈보다 사랑과 미덕이 가득한 삶이 진정한 행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